안녕하세요, 레고 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래식 캐슬의 상징 같은 존재, 바로 레고 6080 구사자성입니다. 이 제품은 1984년 해외에 출시되었고 영문명은 킹스 캐슬, 즉 왕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자성 혹은 조금 더 많이 불리는 이름이 구사자성으로 불립니다. 1987년 한국에 정식 출시했고 브릭수는 총 627개, 미니피겨 수 12개, 그리고 가격은 37,500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꽤 높은 가격대였죠. 저는 처음에 박스와 설명서가 없는 벌크 상태 제품을 약 15만원에 구매했는데요. 최근에 당근에서 또 하나의 벌크 제품을 구해서 부족했던 브릭을 채우고 결국 박스와 설명서와 누락 없는 완성형 상태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 레고 캐슬의 시작점은 바로 1978년 출시된 레고 375 노란성입니다. 이 제품은 회색성 이전 시대의 상징이며 오직 브릭만으로 구조물과 말까지 표현한 말 그대로 레고 빌딩 시스템의 정수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부족한 기술 속에서도 완성도를 끌어올린 명작 중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열어준 모델, 바로 오늘 리뷰하는 레고 6080 구사자성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후속 모델이 아니라 본격적인 레고 캐슬 라인업의 시대를 연 상징적인 성이며 캐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회색 브릭을 중심으로 단정하고 균형 잡힌 실루엣,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구조 속에서도 풍기는 정형적인 아름다움과 중세성 그 감성은 말 그대로 성다운 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6080 구사자성의 설계 철학과 구조는 이후 등장하는 여러 캐슬 세트인 6081, 6067, 6090까지 수많은 후속 캐슬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6080 구사자성을 기점으로 레고 캐슬 시리즈는 진정한 전성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같은 해 출시한 레고 6073 기사의 성과 이후 출시된 6074 팔콘성, 6081 유령의 성, 6085 흑룡성, 6086 비룡성, 6075 마적단의 성, 6082 용마성, 6090 신사자성, 그리고 6097 박지성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캐슬들은 마치 르네상스의 지평선을 여는 작품들처럼 연속적인 구조 발전과 세계관 확장을 보여줍니다. 왜 올드 캐슬과 해적 시리즈의 팬층이 두텁냐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레고는 캐슬과 해적 시리즈가 마치 양쪽 바퀴처럼 브랜드를 지탱하던 시대였고 당시 제품들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퀄리티와 세계관,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레고 팬들에게 이 시기가 레고 역사 속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8월 3일에 출시된 레고 10305 사자기사의 성이 출시 직후 빠르게 품절되었던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드 캐슬 시리즈의 감성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팬들의 향수는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스 정면을 보시면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웅장한 구사자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워와 성벽 위에는 사자병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정면에는 이 제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사자성의 빅4, 사자 기사단이 멋진 포즈로 서 있습니다. 상단에는 제품 번호와 함께 레고 랜드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레고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레고 시스템이 아닌 레고 랜드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있는 패키지 자체가 레고 수집가들에게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제 박스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형태로 재조립한 구사자성 모습이 담겨 있으며 사자 세력 미니 피겨들의 구성과 배치가 꽤 인상적입니다. 특히 왼쪽 아래에 있는 캐슬 디자인은 최근 출시된 레고 10305 사자 기사의 성의 전면 실루엣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또 한 장면에서는 사자 기사단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열띤 전략 회의를 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작은 연출 하나하나가 올드레고 박스의 감성과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스는 겉박스와 속박스로 구성된 이중 구조 방식입니다. 겉면은 세계관과 장면을 표현하고 속박스는 구성품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박스를 열 때부터 완성품에 대한 상상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1번부터 44번 페이지까지 구사자성을 단계별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번 페이지와 마지막 44번 페이지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레고를 처음 조립하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떠오릅니다.
모든 게 시작되는 첫 페이지, 그리고 완성의 성취감이 담긴 마지막 페이지. 그 감정의 흐름이 이 시대 레고만의 감성이죠. 이제 조립 과정을 영상으로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고 6080 구사자성은 전체가 올 그레이톤으로 구성된 정통 클래식 캐슬입니다. 통짜 브릭 형태의 성벽과 작은 창문 디테일, 그리고 층층이 쌓아 올린 단정한 회색 브릭 구조는 화려한 장식 없이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성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외관과 내부 구조는 요즘 제품들과 비교하면 조금 딱딱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타워를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나가는 성벽과 성루의 실루엣은 그야말로 중세성의 표본이라 부를 만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캐슬 제품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 대신 묵직한 존재감과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성입니다. 구사자성은 라이온 세력의 중심성으로 레고 6061 공성타워, 6067 기사휴게소, 그리고 6081 유령의 성과 함께 배치하면 멋진 디오라마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레고 6080 구사자성과 6081 유령의 성을 함께 배치한 장면이고요. 나중에 6061과 6067까지 더해서 총 4가지 올드캐슬 세트로 구성된 디오라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사자성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성 중심부를 기준으로 양쪽 성벽과 성루를 펼치면 전체적인 윤곽이 넓어지면서 훨씬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앞쪽에는 도르래 기믹이 있는데요. 도르래를 돌리면 도개교를 올리고 내릴 수 있고, 구멍형 브릭에 실을 고정해 잡아당기면 성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특히 성문은 브릭을 한 땀 한 땀 쌓아 제작되어 입체감과 함께 고풍스러운 중세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성의 후면을 보시면 양쪽으로 성벽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전체 구조는 완벽한 대칭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이 직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 왼쪽에는 감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빗장이 걸려 있고 이 부분을 열면 제수를 가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계단과 검이 거치된 작은 디테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 앞쪽에는 기안 소품, 검은 도끼가 장식되어 있어 고전 레고 특유의 분위기를 한층 더 올려줍니다. 전반적으로 통짜 브릭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정직한 조립 방식과 묵직한 존재감은 올드레고 특유의 손맛과 위엄을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구사자성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펼칠 수도 있고 반원처럼 감싸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닫힌 형태로 구성해 요새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일부를 개방해 마을과 연결된 설정도 가능합니다. 바꾸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구사자성을 대표하는 빅4인 사자 기사단입니다. 각 기사의 투구 위에는 노랑, 흰색, 빨강, 파랑이 조화를 이루는 3색 깃털이 꽂혀 있으며 손에는 왕국의 상징이자 명예의 표식인 사자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또한 두 기사는 회색 렌스, 다른 두 기사는 갈색 렌스를 들고 있어 무기 색상에서도 은근히 구분과 개성을 보여줍니다. 토르소를 보면 체인메일 갑옷 프린팅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난닝구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시대 특유의 올드레고 감성이죠. 말을 타고 서 있는 모습으로도 그 위엄이 느껴집니다. 라이온 왕국의 자부심과 용맹함과 충성심, 그 모든 상징이 이 4명의 기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기사단 전체가 파란 망토를 착용해야 하는데 제가 구매할 때 급해서 누락된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중고 레고는 망토, 헬멧, 방패, 무기 등 작은 소품까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사자 병사들은 총 8명입니다. 왼쪽 라인부터 보시면 회색 사갓형 투구와 쌍도끼 문양의 토르소, 그리고 창, 도끼, 사자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올드캐슬 특유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 병사들은 도토리 헬멧, 그리고 활과 화살통으로 무장해 원거리 공격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접전과 원거리전이 균형 있게 배치된 모습이 당시 레고 군대 구성 방식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레고 6080 구사자성은 내부가 조금 횡하고 함정 기믹이나 화려한 요소들은 거의 없지만
보면 볼수록 교과서 같은 캐슬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올 그레이 컬러를 기반으로 한 이 성은 중세시대의 성체의 구조를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단단한 성벽, 올드 브릭 특유의 단순함,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형태, 그 모든 요소가 모여 레고 캐슬의 정통성과 근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출시된 수많은 캐슬 세트에 영향을 주었고 1990년대 캐슬 르네상스 시대의 방향성을 열어준 말 그대로 성다운 성, 그게 바로 레고 6080 구사자성입니다. 레고 6080 구사자성 요약입니다. 정통 오리지널 클래식 캐슬로 간결하고 깔끔한 정통 클래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성을 펼쳐서 다양한 형태로 연출 가능합니다. 넉넉한 미니피겨와 라이온 세력의 첫 번째 성으로 6061, 6067, 6081과 멋진 디오라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캐슬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알린 중요한 성입니다. 이제 레고 6080 구사자성의 예전 영상 보시면서 잠시 저와 함께 추억의 영상 감상하시죠. 흑기사가 나타났다. 흑기사가 도전해오자 병사들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기사, 병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대포 쏠 준비를 합니다. 준비 완료. 좋아, 흑기사, 덤벼봐라. 레고랜드 성으로 중세시대 모험을 즐기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만든 라이온과 팔콘 세력의 전투 디오라마 장면입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두 세력의 긴장감을 잠시나마 사진으로 느껴보시죠. 이상으로 레고 6080 구사자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레고 캐슬 역사 속에서 이 성은 정통성과 기준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캐슬 시리즈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상상 속 모험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고 옹이었습니다.